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1부에서 종목 상담 채택이 안 돼서 아쉬우셨던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2부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게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환영이니까요. 이 종목 내가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 들어간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미리 체크하시고 안전한 전략 가지고 한번 시장에 대응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2부에도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를 하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쉬는 시간 끝났다라고 하니까 서당계 1년차님, 아니 물 끓이고 있었는데 끝이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라는 댓글이 보였는데 너무 웃겼어요, 괜히. 우리 이 쉬는 시간이 짧으면 또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충분히 쉬시고 화장실도 한번 다녀오시고 물 한잔 하고 오셨나요? 자, 다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또 집중해 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포인트들, 꿀팁들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영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벙벙님 커피에 물 타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커피 마시면서 우아하게 우리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그마님도 잘 오셨고요. 블루스톤 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니님께서도 또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하나씩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김경수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주식 이야기 출발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 올려주시면 또 그에 대해서 꼼꼼한 분석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저희가 내일이면은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모레군요. 추석에 또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니까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번 주 시장을 보내면서 약간 폭풍 전야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다행히도 태풍 흰남노는 잘 지나갔습니다. 물론 피해를 본 지역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시장의 태풍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주가 정말 이 태풍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통 우리가 태풍을 한번 겪고 나면 다음 태풍이 올 때는 좀 미리미리 대비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사실 다음 주에 찾아오는 뭐 CPI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처음 오는 태풍은 아니어서 우리가 미리 좀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장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질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준비라는 거는 두 가지 경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주식은 이제 새로 짜려고 하는 사람들,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려고 구성을 하는 사람들, 현금을 좀 쟁여놓고, 네. 이런 좀 시점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종합주가 지수가 3,300에서 2,300까지 급락이 되는 기간 동안에 물려있는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설사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뭐 2,376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주식을 사고 싶어도 이 기간 동안에 ING가 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 관리나 그렇죠. 네. 아니면은 물리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방어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지금 주식들 보면은 한 50%에서 70% 급락하는 주식들이 지금 수두룩하잖아요. 많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50%, 70% 손절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매수만 생각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생존한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계속 얻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현금 100%인 상태에서 들어가는 경우는 정말 적은 경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반복이 될 텐데 네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원하는 기회가 왔었을 때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ING 상황을 만들면서 왔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나고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이 나기 전에 상황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5천만 원 반토막 난 상태에서 10% 20% 수익 난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1억을 한 9천만 원에서 방어한 상태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건 이건 급이 다른 거 아닙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업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거죠. 계속 우리가 주식 투자에 있는 한 그리고 준비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네네. 보면 우리가 맞대로 준비할 게 없어요. 저는 명확하다라고 봅니다. 시장이 주는 요 현재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더라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저는 공감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달러 강세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다 환율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금리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금리 인상. 여기 키워드에 다 담겨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유동성이 안 들어오는 거고 종목 쏠림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고 투자 심리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발표되는 뭐 CPI 지표뿐만 아니라 또 9월 말에 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돈이 정직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달러 강세의 균열이 되었을 때 투자 심리가 좋아질 거고 할인되는 주식들이 재가치를 받을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어떤 주식으로 버틸 거냐? 어떤 주식의 비중을 몇 %를 들고 갈 거냐?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그리고 그 이유를 당신이 정했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주어진 거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어떤 최선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버텨내고 계시는지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전략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시장은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명심을 하시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시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고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함께 풀어가시면서 종목에 대한 방향성도 확실하게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02-325-8200번 전화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님 오셨네요. 김정수 전문가님 1등 전문가 화이팅입니다. 라면서 또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보람이님 잘 오셨어요. 인절미님도 반갑습니다. 박소영님께서도 정수 전문가님 좋아해요 라면서 또 댓글 올려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호님 추석 서울에는 본가 가고 서울 본가 가고 대구 처가 가면 끝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추석이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지 않는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동안 자주 못 봤던 가족들 많이 만나실 텐데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같이 지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올림 100%님 저 어디 안 가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종목도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함께 해주고 계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종목 하나씩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련님 오셨네요. 저도 왔어요 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손자손님의 종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신흥 SEC 가지고 계시고요. 57,300원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댓글도 함께 남겨주셨네요. 신흥 SEC 주가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52,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57,300원. 그 이후에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종목도 그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작년 여름까지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신흥 SEC를 투자를 할 때, 네. 우리가 이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느냐를 보면, 이거에 대한 멀티플을 줄 거냐 말 건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흥 SEC의 주력 납품처는 삼성 SDI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공장을 증설했을 때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늘어나겠죠. 특히 유럽 쪽으로. 그러면 신흥 SEC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어셈블리라고 해서 이제 그 알루미늄 뚜껑 만드는 회사예요. 아, 네. 화재 안 나게. 네. 예, 그러면 삼성 SDI가 투자를 할 때 미국 쪽보다는 유럽 쪽에 공장 증설을 했었을 때 이런 기업들은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수혜를 있겠죠. 또 받을 수 있고, 네. 근데 삼성 SDI 최근의 행보를 보면 미국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의 흐름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네. 삼성 SDI가 있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네. 에코프로 BM이 있고 LNF가 있어요.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배터리들만 살아남았어요. 여기에 이제 나노 신소재 정도 하나 있고. 그쵸. 요새 잘 가고.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배터리는 어떤 흐름인지 아마 가지고 있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전저점까지 왔고요. SKC는 전저점 깬지 오래됐고, 네. 뭐 첨보나 엔캠 우리가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신규 상장된 뭐 배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상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얻는 건데 공모 때 청약해서 별로 많이 못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관들의 싸움인 거죠. 예.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네. 이제 작년도나 올 초만 하더라도 다 같이 가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사실상 이제 양극재 대표 기업들 몇 마리만 빼고 몸값이 많이 낮아져 있는 그렇구나. 상황이 그러네. 돼버렸기 네. 때문에 배터리를 좋게 보면 안 되고 양극재를. 배터리 쪽에서 이제 양극재 쪽이나 아니면 테슬라 쪽 벤더가 있는 업체들이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한다면 투자 주체들 입장에서는 네. 더 선호하지 않겠어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 기업이 앞으로 좋아질까를 보면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6 지을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측하기가 쉽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흥 SEC 같은 기업들은 돈이 넘치는 구간에서는 이제 이런 기업들도 이제 사주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에서는 이 기업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따지겠죠. 네. 매력이 좀 떨어지거나 미안하지만 너보다는 좀 다른 주식이 먼저 보인다. 그리고 지금 시장 보니까 좀 현금을 좀 남겨놓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이 주식이 어필을 강하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어필은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운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개별 재료를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저 같은 네. 주식시장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맞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기업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건 지식이 쌓이는 것이지 주식시장을 자주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쵸.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 주체들의 입장에서 신흥 SEC를 투자할 만한 뭔가 큰 변화가 생겨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굳이 돈을 지금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안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기업의 사업 내용을 보면 네. 이해가 되는 거죠. 사업 내용을 보면은 막 당장 사고 싶거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냐면 유동성이 빠져 있는 거고 시장에 어떤 이런 중요한 좀 틀이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논리를 따라야 됩니다.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논리. 그래서 신흥 SEC 같은 경우를 보면 네. 그냥 자금이 안 붙는구나. 그리고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냥 열의에 있구나. 요 정도만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비중이 15%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뭐 너무 크게 쏠려 있는 건 아니시니까 저는 비중 더 늘리시기보다는 요 정도 비중 범위 내에서만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중요한 가격과
위쪽으로 좀 중요한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주가 지수가 7월 4일 날 저점을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지수랑 같이 터닝 포인트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48,000원 선이 로스컷 기준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무너지면 지수보다 약해진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48,000원을 비중 축소나 로스컷 기준 제시를 해드리겠고, 네. 그 다음에 6만원짜리가 이번에 이제 맞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했었을 때 그 다음 목표치 66,000원 선 정도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48,000원을 로스컷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65,000원 선 정도, 이 정도를 1차 기술적인 목표치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흥 SEC의 현재 상황들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지금 2차 전지 안에서 시장의 관심을 살짝 받지는 못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겠고요. 가격 라인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쪽으로는 48,000원 지켜내야 합니다. 아래쪽으로 깨지어 내려갈 때는 좀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6만 원 뚫고 올라가는지, 올라갔을 때는 6만 5천 원까지도 가능성 체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채팅창에서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2부에서도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토비가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서 추석에 가족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했더니 어떻게 즐겁게 보내냐고 잔소리만 듣겠죠 라는 댓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잔소리도 즐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다 나를 위한 소리구나, 잔소리 즐겁게 받아들이시고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마그마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레이님 생존 신고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오셨네요. 잘 지내셨죠? 요즘 시장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또 오랜만에 생존 신고하신 김에 종목도 같이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베르만님 오셨네요. 김정수 전문가님의 이기는 가격 원칙 덕에 수익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라는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훌륭한 시청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이 배워가시고 또 적용하셔서 수익도 두둑하게 꼭 계속해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베로또님도 계시네요. 아네스님, 또 해법심님, 그래그래님, 강순란님까지 지금 많은 분들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채팅창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다음 상담은 앞서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우리 반올림 100%님 종목 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15,2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물 타서 평단 낮췄는데요. 잘한 걸까요? 향후 전망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네요. 자, 바로 오늘 이미 물타기를 하셨어요. 오늘 11,8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잘 대응하신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코롱 플라스틱이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최근에 그 시장에 있는 것 가운데서 정부 정책 관련된 거 가운데서 이제 파워가 좀 센 게 신재생들이 한번 좀 있었고, 네. 원전 쪽이 좀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열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일부 전 포함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롱 플라스틱은 거기에 좀 해당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모멘텀적인 요소가 좀 시장에 별로 없는데 네. 거기 좀 빈틈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비교를 해보면 시장 대비는 좀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대비 코롱 플라스틱은 좀 약간 우위에 있다. 지금 정배열 가지고 있는 주식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터닝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이걸 제가 좀 비교를 직접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언제 저점을 좀 찍었냐면요. 7월 4일 날 저점을 찍고 터닝 포인트가 나왔어요. 요 날이죠. 근데 이제 코오롱 플러스는 그 전에 한번 저점을 좀 찍었죠. 지수보다 먼저 저점을 좀 찍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지수보다 먼저 돌아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4월 달하고 이제 5월 달을 보면 지수는 전 고점을 못 넘어갔습니다. 이전 고점을 못 넘어갔죠. 아래 고점이 좀 낮아졌잖아요. 우리가 4월 달 요 고점보다.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 4월 달 고점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의 고점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저점을 깼고 날짜가 오히려 코오롱 플라스틱보다 뒤에 잡혔지 않습니까? 근데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저점이 낮아질 때 오히려 전고점을 돌파를 했으니까
지수보단 차라리 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수보다 먼저 터닝 포인트가 나왔으니까 지수 살 거보단 너 먼저 살 거니까 우위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뭐 시총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 거니까 네. 시장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타당한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4월 달부터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9월 달이면 거의 한 5개월 됐지 않습니까? 5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만기 전일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깨졌지만 이 주식은 오히려 전고점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4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있었던 4, 5개월 전에 있었던 흐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4, 5개월 전에도 지수보다는 우위에 있었는데 지금도 우위에 있으니까 아직도 이 힘이 다른 쪽으로 빼앗기기보다는 여전히 좀 매력을 뿜뿜 내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보다는 좀 강한 주식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시장보다 나은 선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보다 나은 주식이다. 이게 좀 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수 단가는 좀 잊어야 되겠죠. 12,200원이라는 가격은 좀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200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가격을 보고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를 좀 보자면, 이건 좀 시장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5월 4일 날 15,600원 정도 고점 치고 나서 확 차익 물량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멈췄던 자리가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보면 대략 한 5,000원 정도? 5,000원 정도 가격에 갇혀져 있고 중간 정도를 보면은 또 여기서 이제 매물 수화가 되는 자리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주식은 2,500원 단위로 좀 가격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5,000원대라면은 그 다음에 한 12,500원, 그 다음에 10,000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10,000원에서 2,500원 빼면 얼마죠? 7,500원. 그러니까 7,500원은 딱 선을 그으면은 이전에 출발했던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코오롱 플라스틱의 주가를 보면은 2,500원 단위로 움직이는 주식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좀 쓰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가격 시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시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12,500원대에서 15,000원대로 한번 레벨업이 될 거냐, 아니면 다시 10,000원대를 이제 확인하러 갈 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12,500원을 빨리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목표치는 얼마로 제시해야 될까요? 제가 15,000원. 그쵸, 그 정도. 그 정도 딱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매수가 같고, 근처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12,500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래쪽 이제 10,000원 정도. 그래서 2,500원씩 끊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2,500원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계산하기는 간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12,500원. 요걸 뚫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10,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올라간다면 15,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요 반등의 흐름들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 근처에서 한번 또 잘 대응 전략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채팅창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마그마님 9월 22일이랑 9월 30일이 무슨 날인가요?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9월 14일은 무슨 날이게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제니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테스 가지고 계십니다. 25,6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추매를 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려요. 김정수 전문가님께 진단 받으려고 5주째 종목 올려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네요. 드디어 채택이 되셨고요. 김정수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시점을 기다려야죠. 기다릴까요? 네. 저라면은 평균 단가를 낮추는 타이밍을 좀 기다릴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스나, 그 다음에 원익 IPS나 유진테크 같은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잘하고 싶어서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내가 뭔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서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원익 IPS나 반도체 그 장비업체 유진테크나 뭐 주성엔진 이런 업체들은 이게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 3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우리 이번에 증설 들어갈 거니까 니들 준비해. 1년, 2년, 3년 뒤에 우리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뒤에 우리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준비 잘하고 있겠습니다. 이쪽이 주 납품처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뭐 열심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더가 내려왔었을 때 네. 장비 날짜를 이제 제대로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요 삼성전자가 좀 공급망 문제가 조금 더 커지고 재고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이게 다 딜레이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분기 실적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제일 약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려면은 다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제 반도체 이 메모리 장비에 관련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다시 또 투자를 늘리기 시작을 해야지 이런 업체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올가매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반도체 내에서 작은 어떤 장비 쪽이잖아요. 네. 이거 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미중 간의 어떤 갈등, 반도체, 뭐 칩버 동맹과 관련돼서 한국 어떻게 할래?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형님들이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이런 업체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요걸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뭐에 기인한 거냐면 네. 약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해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죠.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호황 때 사서 불황 때 파는 게 아니에요. 불황 때 큰일 사서 나죠. 호황 때 파는 네, 겁니다. 네. 주식은 싸게 샀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죠? 그 IMF 터지고, 그 다음에 리먼 사태 터지고, 그리고 뭐 그 코로나 사태 터지고, 이번에 러시아 전쟁 관련돼서 투자 수익이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이거보다 더 낙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야 되고 말도 하지 않고 밥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일도 안 잡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만연해서 맞아요. 이거 대한민국 노답이야. 이게 정말 좋은 신호고요.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시간과의 싸움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세를 보다 보면은 전략이라는 걸 세울 수 없으니까 그 기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테스라는 기업을 돈을 벌려면 이 기업이 언제 돈을 제일 많이 버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 주식은 이제 월봉을 보게 되면 2015년도 요때 얼마 정도 10,000원이 채 안 됐었어요. 얼마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7,000원 됐던 주식입니다. 7,000원. 2015년도에 7,000원. 7,000원짜리가 43,000원까지 2년 동안 랠리가 나왔죠. 몇 배 터졌죠? 6배. 6배 터졌죠. 그죠? 영업이익도 6배가 늘어났어요. 100억에서 600억 벌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큰 기업도 아닌데 왜 600억이 들었냐? 국내에서만 장비 발주를 받다가 삼성이나 그죠 하이닉스 이런 애들을 국내에서 삼성 평택이나 뭐 이천에서 이런 데서만 장비 발주를 하다가 그 2015년도 7월 달에 삼성전자가 중국에 대규모 랜드 투자하고 엄청 큰 시장이. 그다음에 중국에 삼성전자 가면 또 누구도 가겠어요? 하이닉스도 가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천이나 청주 쪽에서 이제 공장에서 디램 이거 생산하고 랜드 생산 요거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매출, 특히 디램의 절반은 중국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미중 문제가 하이닉스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치명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디램을 통해서 버는 돈의 절반은 중국에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는 중국 시장이 공장이 더 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스나 이 당시 반도체 관련된 뭐 사이맥스부터 시작해서 SKC, 코오롱피아 이런 주식들 그래서 대랠리가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국내용이 글로벌용이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아시아용이죠. 중국이라는 시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테스라는 기업을 보면 디램을 통해서도 벌고 랜드를 통해서도 돈을 버는데 2015년도에서 17년도는 누구에 의해서 이제 돈을 벌었었냐면은 대부분 그 삼성전자 또는 이제 하이닉스 이쪽 관련된 부분이 이제 주 매출로 이제 잡히기 좀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조금 더 많았고요. 네. 그러다가 설비 투자 줄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이걸 또 살린 게 삼성전자 쪽 또 장비가 또 더 추가로 들어가면서부터 하이닉스 요 비중하고 거의 이제 엇비슷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쌍두마차가 돼버린 거죠. 원익알패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매출 비중 거의 9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는 삼성전자가 투자해도 대박이고 하이닉스가 투자해도 대박이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죽어나간 이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장비의 어떤 투자가 좀 딜레이가 된 거니까. 그럼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다시 그 장비 발주를 미중, 다시 받기 시작을 해야죠. 갈등이 해결이 그쵸? 된다든지 또는 이제 투자를 디램하고 조금 더, 네. 그렇죠. 디램하고 이제 낸드에 뭐 파운드리와 관련된 장비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수익 구조 하나 더 생기든지. 그걸 누가 결정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테스를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60선 돌파할 때, 장대항공 나갈 때 그때 하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걔네들이 먼저 살아난 다음에 소부장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리에 와 있으나 대장들보다 우선순위에 둬서는 안 된다. 대장이 먼저 깃발을 꽂아야 나머지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에는 25,600원 정도 되는데 10% 정도 가지고 계시니까 한 5% 정도 저는 추가 매수 의견 좀 드리고요. 추가 시점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장대양봉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테스라는 기업에 집중하는 분석 한번 해드렸고요. 테스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떨 때 주식이 탄력을 받는지 한번 해석을 해드렸고 이에 근거했을 때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한번 잘 파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점 따라서 이 두 종목의 흐름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가져가야 할 것 같고요. 이 두 종목이 어느 정도의 이슈가 나오고 또 주가의 탄력을 좀 받아갈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면서 대응 전략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5주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에 대해서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역시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아네스님이 올려주신 종목 DB하이텍입니다. 75,0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30% 가지고 계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내려가고 오늘도 41,300원에 거래를 마쳤거든요. 조금 있으면 지금 손실이 더 크게 이제 반토막 가까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테스 같은 경우나 네. 또는 소재 관련된 업체들, 뭐 한서울 케미칼이라든지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이런 업체들은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쪽 관련된 이제 캐파 요 상황을 알면 네. 전략을 세우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해요. 내가 만약에 진입을 하고 나서 좀 밀렸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딱딱 나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뭐 장비가 딜레이가 됐었을 때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발주를 하게 되면 하다못해 삼성 평택 같은 경우 보면 네. 그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기계들이나 그렇죠. 거기가 바빠지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가 좀 약간 공장 가동률이 좀 떨어지거나 딜레이가 되면 네. 뭐 그 근처에 음식점 가면은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파악하고, 네. 그렇죠.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에 공장 가동률 떨어진 걸 저는 많이 좀 느끼거든요. 많이 놀아요? 예, 그게 많이 보입니다. 아, 이럴 수가. 바쁘면은 밥 먹고 바로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자동차 그 AS 받을 때 저는 파주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봤는데 그거 보고서 대충 분위기를 좀 감지를 하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그렇게 딱 명확해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는지 떨어지는지에 따라서 약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많은데 디바이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위탁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별도로 얘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또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더 명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DB하이텍만 놓고 판단을 할 거냐, 시장과 같이 놓고 판단을 할 거냐를 봐야 되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뭐 물적 분할인가 이쪽 관련돼서 약간 좀 소송 관련된 내용도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그쪽 관련된 걸로 제가 좀 얼핏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분석으로 들어가기에는 약간의 저는 좀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과 같이 판단하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DB하이텍이 움직인다면 혼자 움직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섹터 같이 살아나는 이런 거에 움직임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41,300원이 가격보다는 이쪽 섹터가
같이 뭐 장대 양봉을 뽑아주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네. 이때까지는 일단 현재 시점에 대한 뭐 저점을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반대 목적을 좀 잡는 게 어렵지 않을까. 이게 제 솔직한 제 의견이고 그래서 명확한 의견을 좀 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41,300원 정도 좀 되는데 네. 중요한 가격을 굳이 꼽자면 7월 12일 날 42,200원인데요. 네. 이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종합주가지수는 7월 4일 날 저점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 뭐 약세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7월 4일에 비해서 5%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중요한 건 7월 4일이잖아요. 자, DB하이텍을 한번 보게 되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7월 4일의 가격이 종가가 48,000원 정도 됩니다. 48,000원. 48,000원에서 한 5% 하게 되면 대충 한 51,000원, 52,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를 보면 한 52,000원 정도는 돼야 지수 정도의 위치인 거예요. 지수는 7월 4일 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약한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확 밀리는 겁니다. 우리가 러시아 전쟁 딱 터지고 나서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많이 빠지고 해외 시장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심각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심각할 것 같아요? 러시아. 아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약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가 2월 24일이잖아요. 네. 그때 러시아가 1050이었어요. 지수가. 네. 지금 122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그때 2650이었다고요. 지금 더 지금은 나오네. 2000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일으켜서 러시아가 문제일 거고 생각을 하지만 네. 막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루브라 같은 경우도 폭락 나와가지고 막 러시아 통화 똥값 될 것처럼 이렇게 언론 내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어허. 올해 신고가 가고 그랬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돈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돈이라는 건 이익이 되면 움직이거든요. 근데 경제력이라는 건 군사력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B하이텍을 지금 개별 기업 분석을 하기에는 이 돈이라는 녀석이 시장보다 먼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니까 저도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화이팅 하자는 말씀 좀 드리고 싶지만 일단 돈이라는 녀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일단 뭐 52,000원 선을 좀 빨리 넘어가야만 좀 뭔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없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52,000원이 제압하기 전까지는 요거를 뭐 강력한 좀 매수 기회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정확한 의견을 좀 드리지 못한다. 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고요. 양해 바랍니다. 네. 네. 자, DB하이텍에 대한 진단을 좀 도와드렸는데요. 시장의 상황도 좀 함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분할에 대한 이슈를 한번 확인을 해드리자면 파운드리 사업부랑 브랜드 사업부, 그러니까 반도체 팹리스 부분을 분할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지만 아직 이 관련된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미정이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제 주주들의 입장은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따라서 소액주주연대가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DB하이텍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또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DB하이텍 지금 손실도 좀 크시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그에 대한 대응 전략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반갑습니다. 시간에 또 함께 해주시네요. 자, 네. 종목은 어떤 거 궁금하실까요? LG전자 네, 매수가랑 비중 네. 5%.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94,400원.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예, 오늘 그러네요. 네, 오늘 딱 종가에 지금 접근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될런지 그래요? 더 내려가면 해야 되는 건지 그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싶은데 네. 또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조금만 네. 이렇게 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LG전자 오늘 5% 정도 이제 살짝 담으셨는데 앞으로 전망에 따라서 이 종목을 어떻게 조금 더 채워가면 좋을지 그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LG전자 쪽에 투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세요? 전문가님 그 절대 전략에서 이 LG전자를 소개하셔서 아, 그걸 보고 참고해서 샀다가 예. 한 번 매수해서 한 10% 정도 먹고 수익 내고 다시 또 이제 돌아봤거든요. 아, 그럼 가격대도 아시겠네요. 91,000원. 네. 그러면은 뭐 별로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네.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91,000원으로 제가 아마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일 겁니다. 그죠? 아, 예. 예, 그리고 제가 제시했던 게 11만 원 이상은 좀 따라가지 말자. 그죠? 그리고 네. 10만 원부터는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질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밀린다면 시장은 좀 신경 쓰기보다는 한 88,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좀 추가를 하셔서 그 다음 목표치는 한 11만 원 이상 정도를 제가 제시해 드린 걸로 이렇게 제가 방송을 좀 했고요.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가격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자금이라는 게 좀 붙으면은, 괜찮을 텐데. 근데 또 그렇다고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LG전자가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쌀 때 사두면 돈 될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다 보면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는 거냐면 LG전자가 제일 힘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LG전자가 망하지 않는다면 LG전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코로나 왔을 때. 코로나 때도 힘들었겠지만 핸드폰 접을 때. 그 스마트폰 대규모 적자 났을 때가 힘들었죠. 네. 우리가 이제 LG전자 하면 TV 가전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TV. 그죠?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주력이 아니게 됐어요. LG전자가 TV가 한 2,700만 대 정도 1년에 출하하거든요. 이거 더 줄입니다. 한 2,500만 대로. 중국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LG전자는 2016년도,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TV 가전이 주력이었어요. LG전자를 살려주는 거는. 근데 지금은 TV 가전이 주력이 아니에요. 이거 점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한 17조까지 떨어졌어요. 뭐가 주력이 됐냐면 생활 가전,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LG전자가 월풀보다 더 잘합니다. 이걸로 짝 먹은 거예요. 이건 되게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LG전자의 발목을 잡았던 게 있어요. 아이폰, 갤럭시, 그 다음에 옵티머스 G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으로 한 2조 5천억씩 손실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LG전자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에어컨, 세탁기, TV가 좀 너무 좋고 OLED TV도 확실히 뛰어난 거 너무 잘하는데 저기에 구멍이 너무 큰 게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때가 LG전자가 제일 힘들었어요. 유동성 위기도 있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그래서 LG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LG전자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스마트폰이 대규모로 적자가 나서 TV 가전이나 생활 가전의 어떤 성장, 요거를 이익을 다 까먹었던 시기. 이때가 LG전자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지금은 걔가 사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88,000원이라는 자리와 91,000원이라는 자리는 LG전자가 스마트폰에 대규모 적자가 났었을 때의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우리가 뭐 저점이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그래도 좀 이런 가격대 사두면 유리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LG전자 적자 날 리는 없으니까 스마트폰으로. 그죠? 그러면은
성장 동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족한 건 있어도. 그래서 TV 가전은 꺾일 거고. 근데 꺾인다고 해봤자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매출 자체가 그렇게 높은 매출이 아니거든. TV 쪽은 한 15조에서 25조 사이에서 매출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금 약간 역성장 한다고 하더라도 2조, 3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은 증가가 별로 크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생활가전은 워낙 잘하고 이건 냅둬도 잘해요. 그냥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떨어졌는데 그럼 이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 그치. 이거에 전 가장 큰 화두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고 있냐면 애플카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애플카가 나올 거다 말 거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LG전자한테는 마그마가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애플 쪽 관련된 매출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애플카 이슈가 커졌을 때 LG전자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애플카 이슈가 저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재료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시장이 가뜩이나 좋지도 않고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주식 HTS 보면은 하루하루 좀 우울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뭐 가만히 있기에는 물가 상승에 내 돈 잃기는 쉽고 그죠? 그랬을 경우에 LG전자 싸게 사뒀다가 애플카 이슈 불면은 땡큐인 거고 그리고 워낙 매수한 가격을 낮게 샀으면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이기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뭐 LG전자 94,400원에 5% 수준 정도 가지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추가 매수를 좀 하자라는 의견이고 요 자리는 88,000원에서 이제 91,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방송 이전에는 제가 10만 선 정도를 1차로 제시했었을 텐데 그 다음에는 이제 11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LG전자에 대한 분석 함께 도와드리면서 가격 라인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91,000원, 88,0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겠고요. 단가 좀 낮추신 다음에 11만 원까지 목표가 한번 확인하시고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근데 네. 김정수 전문가님한테 네. 감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아, 직접 그러면 연결해 드릴 테니까 예. 인사할 시간 드릴게요. 네. 김정수 전문가님이 처음부터 이게 절대 전략 얘기하실 때 듣고 지금 그 많이 적용을 해서 그 굉장히 그 원금을 지키는 그런 것에 지금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람은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저기 지금 원금에서 한 7% 정도 마이너스 그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금방 이렇게 원금을 찾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김정수 전문가님의 이런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들을 잘 들으시고 또 그대로 잘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지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응원의 댓글도 함께, 응원의 말씀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가는 매매 그리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들 계속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종목 한 가지 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지석진 아웃님께서 명신산업 진단 부탁드려요라고 올려주셨거든요. 22,3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5%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수익권에 계신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테슬라 관련된 주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 섹터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별로 맞아요. 걱정도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분위기 몰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좋을 때는 다 같이 좋고 그리고 장밋빛 전망이 조금 더 시장에 깔려 있으면 네. 이제 내가 사고 싶어 하는 주식들은 이미 뭐 올라가면서 잘 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 쪼그라들 때입니다. 우리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지는 않잖아요. 아니, 상승과 하락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쵸. 상승이라는 게 영원한 것도 없고, 하락이라는 게 영원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광풍이라는 게 영원한 것도 없고, 가상화폐처럼. 마찬가지로, 공포나 증가 같은 어떤 이런 하락 흐름이 있죠. 이게 또 영원하지도 않아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해결됩니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세상 만물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은. 인간의 본성은 또 악하고 이익을 쫓고 네.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다못해 전쟁에서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죠? 제한된 권력 내에서 자기가 더 가져가려고 하고 이게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수많은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사람들 심리도 왔다 갔다 하지만 돈이라는 녀석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돈이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돈은 이익이 되면 와요. 안 올 것 같은데 온다니까요. 네. 이익이 되면 움직입니다. 주식으로 치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와요. 불확실성이 좀 해석이 되면 희소되면 와요. 왜? 돈은 이익을 쫓는 집단이기 때문에 잘 몰라도 와요. 근데 좋은 종목으로 오고 그리고 이 좋은 종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 종목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명확한 걸 원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쉬운 걸 예측하기 쉬운 거지.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가 배터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전기차 쪽을 투자를 하고 있으면 내가 전기차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지 나빠질 것 같은지 제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제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테슬라가 자동차 잘 팔리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테슬라 쪽 부품 나파하는지만 보면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격이 후려치지 않는지. 그러니까 테슬라 밴더 관련된 주식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 하락 트렌드는 좀 테슬라에 대한 부분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고 네. 직전 고점이 좀 중요할 거예요. 24,000 정도 되는데 요걸 넘어섰을 때는 이제 위쪽으로 한번 확 열리는 거고 이 주식이 죽으려면 이번에 무너졌던 자리 있잖아요. 2만 원짜리가 붕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매도 신호가 없고 지금은 좀 그 직전 고점 자리, 이 자리를 좀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목표가 더 열리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상승 흐름 잘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따라서 2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팔 이유가 없다라는 점들 확인을 해드렸고 24,000원 뚫고 넘어가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또 수요일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즐거운 시간 또 유익한 시간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14일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이다라는 점. 또 아까 어떤 분이 14일에는 우리 계좌가 계속해서 빨간불 켜지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분명히 그날은 우리가 빨간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상승불 켜내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연휴 전 하루 남은 내일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